자, 그러면 제일 처음 유리식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유리식의 사칙연산은 여러분들이 책을 그냥 읽어보세요. 사칙연산은 안 다룰 겁니다. 자, 그럼 유리식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 바로 부분분수로의 변형이야. 딱 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처음 다룬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자, 부분분수의 변형은 자 이렇게 생긴 형태꼴이 등장합니다. A, B분의 C. 뭐 책에는 여기 분자를 1로 잡는 책들이 되는데 그냥 쓰면 C로 잡아볼게. 자, 이런 형태꼴이 등장하면 즉 분모에 곱의 형태꼴이 딱 등장하나? 그럼 얘를 분리를 시켜줄 수 있어. 어떻게 분리를 시켜주냐면 자, B-A분의 C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서 분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C 말고 1로 갈까? 어차피 양변에 C 곱해주면 똑같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됐죠?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우변에 있는 식 정리하면 좌변과 같이 나옵니다. 자, 요거 통분해봐. 요거 통분해보면 AB분의 B-A가 와주겠죠. 자, 그 앞에 B-A분의 1이 곱해지고 있으니까 약분해서 사라지니까 AB분의 1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식이 성립하는데 얘를 언제 사용을 주로 하냐면 규칙성 있게 나아갈 때 많이 사용을 한다.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 수열 단원에 가게 되면 막 분수 형태꼴들이 규칙성 있게 쭉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부분분수로의 변형이 끊임없이 사용이 될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7분의 1 그 다음에 7 곱하기 9분의 1 쭈루루루루 가서 뭐 어디까지 가볼까? 99 곱하기 101분의 1 이렇게 갔어. 이것들의 연산을 취해주고 싶다. 그럼 여러분 딱 봐봐. 이거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전부 다 통분 들어갈 거야? 미친 짓이겠지. 그리고 이렇게 땡땡땡 들어가는 것은 규칙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규칙이 어떠니? 분모에 연속하는 홀수의 고백값이 쭉 등장했죠. 그리고 형태꼴이 어떠니? 이와 똑같아. A, B분의 1의 형태꼴이야. 됐죠? 자, 그럼 요거를 먼저 분리를 좀 시켜볼게. A, B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뒤에다가 B가 큰 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지만 양수가 나오잖아. 만약 작은 수를 뒤에다 놓게 되면 나중에 음해보호를 또 해결해 줘야 되니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꼴을 잡아줄 때 될 수 있으면 뒤에 큰 수를 잡도록 해. 자, 뒤에 지금 큰 수가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3에서 1을 뺐어. 2가 나오겠지. 2분의 1 앞으로 빠지고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로서 분리를 시킬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것도 봐봐. 5에서 3을 빼주면 몇이? 2분의 1이죠. 아, 그럼 2분의 1이 있는데 여기도 2분의 1이네. 전부 다 차가 2니까 분모에서 전부 다 2분의 1로 묶어놓고 가주면 편하겠다. 자, 그럼 5에서 3을 빼준 2분의 1은 앞으로 빠져놓은 상태고 나머지 것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그 다음 여기도 7에서 5를 빼주면 2죠. 2분의 1은 앞으로 빼놨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런 식으로 쭈루룩 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뭐까지 오게 되니? 99분의 1 마이너스 101분의 1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이런 형태꼴은요. 대부분 연쇄적으로 소거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과 3분의 1 만나 사라지겠지.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7분의 1 쭉 가서 마이너스 99분의 1, 그 다음에 99분의 1이 만나 사라진다. 여기 있는 것들 쭉 다 소거되겠을 거 아니야. 뭐만 남는 거니? 제일 앞에 있는 것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것만 남겠다. 됐죠? 그래서 값은 이렇게 나와주는 거지.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101분의 1이 이렇게 와줍니다. 이 계산은 너희들이 할 수 있지. 됐죠? 자, 그래서 101분의 몇 나와주는 거니? 50이 나와주겠구나. 됐죠? 자, 그러면 뭐 답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기억을 해둬야 할 게 뭐냐면 요 성질 알아두면 좋아. 항상 제일 앞에 것과 제일 끝에 것만 남느냐? 그건 아니야. 문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제에 따라서 자, 소거되는 게 제일 앞에 게 남고 그 두 번째 거는 소거되고 앞에서 세 번째 게 남고 쭉 연쇄적으로 소거될 때가 있어. 그러면 뒤에 만약에 숫자가 커지거나 혹은 문자로서 식이 지저분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저분하다는 표현 좀 그런데 그럼 뒤에서 좀 헷갈려. 뭐가 남고 뭐가 소거되는지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그럼 대칭성을 이용해 주면 돼. 제일 앞에 숫자가 이렇게 남았잖아. 그럼 제일 끝에 숫자가 남습니다.
앞에서 세 번째 숫자가 남았잖아. 그럼 끝에서 세 번째 숫자가 남고 끝에서 두 번째 숫자는 소거돼서 사라졌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뒤에서 뭐가 남고 뭐가 사라지는지를 헷갈린다 싶으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해 주면 좋다. 됐죠? 자, 그래서 부분분수의 변형은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고요. 자, 심화 교재를 우리가 다루니까 하나만 더 알아두자. 뭐냐면 주로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형태꼴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간혹 3개짜리를 낼 때도 있긴 해.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긴 해. 자, A, B, C분의 1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분리를 시켜주면 되냐면 제일 뒤에 있는 것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쭉 나열했다고 생각해줘. 그래서 C에서 A를 빼준 것분의 1 곱하기 AB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 연산 한번 해볼까? 자, 여기 괄호친 부분 통분해서 계산해봐. A, B, C분의 C 마이너스 A가 나오죠. 앞에 C-A분의 1이니까 사라져서 A, B, C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시켜준 후 이 안쪽에서 또 이런 형태꼴이 나왔잖아. 그래, 안쪽에서 또 부분분수의 변형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됐죠? 근데 요거는 그래 출제율이 높지는 않아. 근데 심화 교재에서는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까지는 부분분수의 변형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됐죠?